청년들이 월세를 선호하고 전세를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당연한 모습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월세로 사람의 마음이 옮겨가는 게 확실한 거죠. 전세 사기, 왜 저렇게 전세 사기가 많아졌을까요? 첫 번째는 전세자금 대출을 너무 방만하게 해줬던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기 관련한 형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는 청년들이 왜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야 됩니까? 월세를 살아야죠. 그리고 언제부터 그렇게 대출이 당연했습니까? 이전 정부, 그전 정부, 지금 전세 대출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전세 대출을 없애면 서민들의 주거 관련한 부분들이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다. 왜 그걸 대출로 해결해 주려고 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필요하다라고 하면 뭡니까? 임대주택 더 늘려야죠, 정부가. 그렇게 해서 보증금 적게 하고 월세 혜택을 주든지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왜 전세 자금 대출을 내줘서 저렇게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키우냐고요. 그건 사실상 정부가, 관료가 건설업계와 결탁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잘 처먹고 하려고 수작을 부린 것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등기 제도를 왜 확정일자를 다음 날짜로 해야 됩니까? 전세계약은 전자계약이 안 됩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해관계나 여러가지 목적들 때문에 그걸 도입을 안 할 뿐인 거죠.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많겠습니까? 그냥 거래 도장 한번 찍어주고 받는 돈이 수십에서 수백만을 받으니까 너도 나도 다 공인중개사 하겠다고 난리죠. 오죽하면 공인중개사가 성인 수능이라고 얘기할 정도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하죠. 그게 뭡니까?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전자계약이 도입이 바로 돼야 되고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전자계약을 하는 순간 시스템으로 연동해가지고 등기가 바로 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아예 그냥 전산상으로 전세 사기가 발붙일 틈을 못 만들게 해야죠. 이런저런 여러가지들 고려가 충분히 돼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한 건 정부가 그동안에 전세 사기범을 양산한 공범이다라는 인식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제일 심한 게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 때 제일 최악의 짓거리들이 난무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개인에 대한 감정은 없습니다만은 그 정부가 있었던 시절에 벌어졌던 부동산 정책은 치를 뜹니다. 5억짜리 집이 20억이 됐어요. 미친 거죠. 7억짜리 집이 30억이 되고 이게 뭐냐라는 거죠. 2억짜리 집이 10억이 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집으로 맨날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고 얘기해놓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건국 이래 최악의 부동산 거품을 만든 원흉이죠. 형사정책연구원에서 700페이지가 넘는 부동산 교란 세력들에 대한 경고를 냈습니다. 그랬지만 거들떠 보지도 않았죠. 170석이 넘는 의석수를 몰아줬어요. 거의 의지만 조금만 보였으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했지만 손을 안 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몇 달 지나면 서울하고 수도권에도 전세 사기가 창궐한다 그러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전세가 벌어지고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가도 떨어지고 대래 월세는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전세를 꺼려하는 거죠. 겁내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장 크게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2030이라고 합니다. 집을 찾는 사회 초년생들의 불안감이 시장에서 충격적이죠. 차라리 월세를 살겠다라는 거죠. 차라리.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던 서울의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월세 비중이 더 올라가고 있답니다. 월세 비중이 인천 지역의 전역이 4%인데 인천 미추홀구는 11%나 올랐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온 겁니다.
앞으로 계속 되겠죠. 당분간은. 정신 바짝 차려야죠. 살아간 삶이 더 충격적이고 더 혼란스럽습니다. 집주인이 풀대출로 산 집을 세입자가 전세를 메꾸는 구조는 사기죠. 애초에 전세제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전세 끼고 갭 투기한 이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024년부터 많이 몰락하고 많이 무너지겠죠. 꽤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런 일들이 벌어지게끔 판을 깔아준 이전 정부가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너무한 거죠. 너무 심했다라는 거죠. 저러한 짓거리들을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걱정이죠. 걱정입니다. 청년들의 삶이 저렇게 휘둘리고 엉망이 되면 될수록 한국의 경제가 더 안 좋아지겠죠. 더 엉망이 되겠죠. 함부로 누군가의 말에 혹해서 믿으라 그래서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충격입니다. 충격. 앞으로 점점 더 혼란스러운 일, 더 암울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함부로 뭔가를 믿고 결정하고 움직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정신 차리고 더 조심하면서 살아야죠. 그래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무도 삶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전세 계약. 사실상 전세를 안 하는 게 낫죠. 임대차 3법으로 전세 사기꾼 양상하고 했던 짓거리들. 앞으로 청년들은 대거 노예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기당한 청년들이 결혼 못하죠. 출산 못하죠. 대한민국이 지옥이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참 씁쓸합니다. 씁쓸하죠. 어떨까 싶은 거죠. 앞으로는 월세 아니면 뭐 매수해서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반전세도 있을 거고요. 나중에 또 월세가 또 미치듯이 오르면 또 전세를 또 찾는 경우도 생길 겁니다. 확실한 건 뭐다? 저런 사기가 발붙지 못하게끔 정부가 나서서 관련 법규를 좀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전세가 좀 많이 줄어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고 한데 확실한 건 뭐다? 확실한 건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궁지에 몰리고 많이 몰락하고 충격적인 피해 사태가 확산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마 고민하면서 또 걱정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벌어질 충격 때문에 많은 사회인식들이 바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를 꺼려하고 월세를 선호하는 게 그 신호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